안녕하세요, 비티비입니다. 학창 시절 때 되게 공부 잘했던 애들이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잘 풀린 애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학창 시절 때 되게 막 까불고 막 많은 게 호기심을 갖고 막 불려다니고 야단 맞고 막 이런 애들이 나중에 보면은 또 되게 잘 된 경우가 제 친구들 중에서는 많은 것 같았어요. 근데 리플이 제가 저저번 영상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이렇게 말 많은 애들이 결국은 좀 크더라고요. 오늘 제가 녹음하는 날을 기점으로 리플이 좀 크지 않을까. 굉장히 그 말도 많았는데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좀 오래 보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게 그 기관들의 매집을 하는 어떤 기미가 보이는 차트가 한 번씩 눈에 띌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리플 가격을 보고 좀 움직임이 좀 그러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리플이 오늘은 조금 10% 이상 이렇게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리플은 이게 뭐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탈 기회를 별로 안 주는 코인 중에 하나예요. 이전 가격을 생각을 하다 보면 좀 올랐으니까 좀 떨어지겠지. 그럼 그때 타야지라는 시점을 잘 안 주는 코인 중에 하나가 리플이에요. 그러니까 터지면 그냥 쏴버리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진입을 못하고 타지를 못하냐면 그전 가격에 대한 이 기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이렇게 그냥 로켓처럼 쫙 가버리는 코인 중에 하나가 리플이라는 거. 근데 리플이 어느 정도 그냥 10% 20%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는 진짜 이거를 매수하기가 굉장히 힘든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리플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갑자기 또 리플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리플을 거론을 했기 때문에 리플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쨌든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제가 자꾸 블록체인으로 바뀌는 세상에 관한 컨텐츠를 영상들을 많이 올리는 이유가 물론 블록체인 그 자체를 굉장히 이해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냥 투기로 치부를 해버리고 뭐 사기라 그러고 그냥 그 블록체인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본질적인 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좀 노력하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첫 번째 인터넷 혁명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 전에 모든 어떤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수기로 썼다면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전달하는 능력 그리고 그런 누구 한 명에게 독과점이 됐던 그런 정보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그 정보의 분산화. 자, 그러면 두 번째, 지금까지는 정보 데이터 전달과 어떤 정보를 수집을 했다면 이건 블록체인은 왜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냐면 그 데이터의 신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제2의 인터넷 혁명, 즉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었던 기존의 신뢰 체계에 변화가 생기는 셈이죠. 자, 이렇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새로운 게 생겨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또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또 우리가 그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풍향이 바뀔 때 어떤 이는 담을 쌓고 또 어떤 이는 풍차를 만들어 돌린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담을 쌓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만들어 돌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오른다는 이야기만 들리면 관심 가져보고 아직까지는 그러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BMW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죠. 중국 그 월마트에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비트체인에 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그 유통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BMW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월마트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농수산물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관한 유통 과정 중에 깨지는 신뢰관계. 지금도 많이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생산자 표시라든가 돼지고기나 소고기, 특히 육류, 굉장히 또 사람들이 예민한 게 식중독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예민하잖아요. 저평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30원 정도 한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좋은 코인이지 않을까. 자동차를 이끄는 BMW와 월마트에서 비트코인을 갖고 유통 과정에 관한 블록체인 형태로 어떤 신뢰 기반을 쌓고 있는지에 관한 설명을 해볼 건데, 그 중에서 월마트에서 어떤 형태로 농수산물에 관한 어떤 유통 과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먹거리 안전 유통이 중요하냐면요, 갈수록 안전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친환경이니 이런 소리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근데 실질적으로 식중독이 어떤 마트나 어떤 점포에서 발생이 하게 되면 수백 명의 조사관들이 역학조사를 하는데, 그것도 거의 한 달 넘게 조사를 해도 이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가끔씩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농수산물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싸게 어떻게 만들어 어떤 가공을 해서 굉장히 비싸게 어떤 원료를 숨긴다든가 어떤 생산지 자체를 바꿔버린다든가, 이렇게 문서를, 데이터를 위변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신뢰를 무너뜨린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식품 안전에 관련된 이슈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소비자에게 전달이 된 농축산물이나 가공품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배가 됐고 또 사육됐는지 정말 알기 힘들고, 또 두 번째, 어떤 상태로 보관 이동됐는지도 잘 알 수가 없죠. 솔직히 말하면. 또 세 번째, 생산자나 유통업자가 등의 정보를 약간 조작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10년에서 2015년에만 한우 등급이 어떤 한우 등급 이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이력이 3,000건이 넘었다 그래요. 이 세 가지 어떤 식품 안전 관련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블록체인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돼지를 키우는 축산업자는 이 돼지를 어디서 키웠는지, 그 다음에 언제 도축을 했는지, 어떻게 키웠는지, 무엇을 먹였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배송업체라든가 유통업체, 가공을 하는 가공업체, 이 판매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면서 하나의 블록을 형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배송이 되겠죠. 배송을 맡은 유통업자는 배송을 하는 경로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식품 상태를 실시간으로 또 공유를 하면서 블록을 또 추가하게 되죠. 하나하나의 블록들은 굉장히 블록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순서를 바꾸거나 정보를 조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블록체인 유통망을 가진 어떤 이런 제품은 순차적으로 쌓인 어떤 이력 정보들이 포장지에 QR코드 하나만 딱 찍어버리면 그 데이터가 다 나온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모르겠어요. 올해 아니면 내년, 그 다음에 언제가 될지는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트를 딱 갔는데 이게 블록체인 형태로 유통이 되는지 그냥 일반 유통이 되는지, 이 두 가지의 유통 방법에 의해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가지고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지 않을까. 너무 타당성 있는 소비 아닐까요? 어쨌든 이더리움의 어떤 그 기술에 어떤 베이직이 깔린 이런 유통 방식이지만,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어떤 유통이든 이게 블록체인으로 유통이 되는지 아니면 블록체인 이전의 유통 방식을 고집하는지, 자, 시대는 어쨌든 변하게 돼 있어요. 왜? 소비자들은
결국은 신뢰를 기반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돼 있거든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싶은데 얘는 일반 유통 과정을 거쳤고, 또 하나는 블록체인, 정말 사물 인터넷까지 연결이 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안전 먹거리에 대한 바코드를 찍었을 때 이 유통 과정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분명히 더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의 월마트는 이런 시험을 해봤더니 한 달간 수백 명이 역학조사를 해서 못 찾았던 이 식중독에 관한 어떤 사고 원인을 단 몇 분 만에 어디서 잘못됐는지 바로 체크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유통 과정 중에 어떤 쓸 수 있는 블록체인이 어떤 건가에 관한 고민을 많이 했겠죠, 대기업에서. 한간에는 IBM도 이 빅체인에 대한 실험을 했다고도 해요. IBM이라든가 지금 BMW, 특히 중국의 월마트까지 여러 개를 선별을 했다가 결국 빅체인을 선택을 한 이유는 빅체인이 이런 유통 과정에서 가장 최적화된 프로토콜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라도 굉장히 금액이, 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기미가 있는 코인 중에 하나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BT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영상을 아주 재밌게 만들게